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상담원과 연결을 하고 싶은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좀 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전화 연결이 안 돼서 30분 정도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보험회사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을 아끼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상담원과 관련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에는 비용을 조금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비용을 아끼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험금 지급 조사와 관련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대부분은 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회사에서 조사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조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그 조사원들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렇게 조사원을 파견해 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료자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자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봐두시면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사실 바로 지급을 하면 될 일인데 조사원을 파견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체를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 손해사정업체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고객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만날 때 내가 보험회사의 고객이니까 나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원이 파견이 된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도 비용을 지출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보험조사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에게 고객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험조사자가 파견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못하시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파견된 보험조사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의 의무기록, 의료기록을 열람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확보된 의무기록이나 의료기록을 제3의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자문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노력을 하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된 의료자문이 8만 건에 달하고요. 보험회사에서 의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160억이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또 그리고 민원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의료자문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과 보험금 지급 거절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의료 자문에는 의료 자문을 한 의사의 전문의 번호나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자문이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거부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의료 자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은 단순하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조사자에게 또는 보험회사의 심사 담당자에게 의료 자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문서로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문서를 주治선생님께 가서 이 문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보험회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의료 자문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할 일을 나의 주치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보험 조사자가 파견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니라 그 조사자는 보험회사가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자문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자문은 굉장히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거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의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주치 선생님에게 답변을 요구를 하셔서 문서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신다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인터넷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